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뉴스에서 또 나왔죠. 관세 올린다, 금리 어쩐다, 중동 또 불안하다. 당신은 이걸 보면서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면요. 만약 이게 전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 방식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 월가의 욕망, 그리고 중동의 긴장. 이 셋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단순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외국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돈을 잃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미국은 매년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냅니다. 전 세계에서 물건을 쓸어 담죠. 그러면 중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로 이 나라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엄청난 양의 물건을 수입한다. 그러면 돈이 밖으로 나간다. 그 돈이 쌓인 나라들이 다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그러면 그 자본이 월가로 흘러 들어간다. 월가는 그 자본으로 파생 상품을 굴리며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긴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순환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자본을 월가로 끌어들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 순환의 톱니를 빼버리려 했습니다. 백악관은 선언했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 90%의 중산층을 살리겠다. 관세를 올리고 수입을 막고 공장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들으면 당연히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중산층을 살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입을 대폭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한국도, 사우디도 미국의 물건을 덜 팔게 됩니다. 달러를 덜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덜 벌면 미국 국채를 살 돈이 줄어듭니다. 국채를 살 주체가 사라지면 미국 정부의 부채를 굴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90%의 일반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역설적으로 기존의 금융 권력인 월가로 흐르던 막대한 돈줄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파생 상품 거래가 줄어들고 보너스가 삭감됩니다. 입에 올릴 수는 없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정교하게 구축해온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 핵심 부품을 뽑아버리려 한다면요. 당신은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월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의 조용하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월가의 방역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에스컬레이션 레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압박의 계단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월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내답합니다. 시장에 국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사라지자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시장 금리는 치솟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게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금리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서민 경제를 강타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왜 이렇게 비싸졌지 싶었던 순간 그 배경에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가가 폭등하면 현 정권은 민심을 잃고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빠집니다. 최후 통첩의 내용은 단 한 줄입니다. 이래도 계속할 거야. 월가는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무기 삼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제로 틀어버리려 하는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흔드는 전쟁, 이것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기가 터집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만 해도 4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을 갚으려면 누군가 반드시 새 국채를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가는 정부를 압박하느라 국채를 사지 않습니다. 무역 흑자국인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는 무역 정책 때문에 달러를 예전만큼 벌지 못해 국채를 살 돈이 없습니다. 저울 한쪽에는 산더미 같은 빚과 이자가 쌓여 있고 반대쪽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채권을 사주어야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부도 없이 굴러갑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이 시기에 중동에서 자꾸 뭔가 터지는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공화당 행정부는 아주 특별한 전략적 돌파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가를 올리는 겁니다.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면서 왜 기름값을 올리려 하느냐고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논리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각국은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가 억지로 확보하게 된 넘쳐나는 달러는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안전하고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돌파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 국채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관세 전쟁, 물가 상승, 중동의 긴장감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과정입니다. 1번 제조업 우선주의가 수입을 줄이고 2번 월가가 방역으로 금리를 흔들고 3번 국채 딜레마가 발생하고 4번 중동 긴장이 달러 수요를 강제로 만들고 5번 그 달러가 국채로 흘러들어와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악관과 월가 두 세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쪽은 공장 노동자를 살리려는 영웅이고 한쪽은 돈만 아는 악당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서민의 삶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물건값은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은 치솟습니다. 이 전쟁의 전장은 월가도 백악관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입니다. 두 세력의 이익은 타협할 수 없는 구조적 충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비용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 지불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혹은 금리가 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아니면 중동에서 또 뭔가 터졌다는 속보가 뜨거든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뒤에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식 한 스푼 이영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